진실은 침묵을 통해 들리는 것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는 인간 존재의 심연을 시로 풀어낸 예술가로 그의 글은 감정과 사유의 깊이를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흔히 진실을 말이나 논리, 정보 속에서 찾으려는 습관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진지한 대면,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정신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릴케는 진실이 고요한 공간에서 비로소 떠오른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논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고요한 사유 속에서 오는 직관적 인식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와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SNS, 뉴스, 채팅, 회의.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면서도 진정한 이해에는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이 명언은 그런 시대에 침묵의 공간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성찰, 명상, 내면적 고요함이야말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며 진실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앰브로스 레드문.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두려움을 이겨낸 상태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는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레드문은 용기란 두려움을 안고서도 어떤 더 큰 가치, 더 깊은 신념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드문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후에도 반전운동과 인권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 명언의 실천이었죠. 그는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으며, 꿈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고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 위에서 이루어지는 의지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묻지 말고 당신이 무엇에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지 물어라.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살아가라. 하워드 서먼. 이 명언은 인생의 목적과 진정한 열정 사이의 관계를 되짚게 합니다. 서먼은 미국 인권운동의 영적 지주로 그의 사상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준, 예를 들어 직업, 안정성, 사회적 인정보다 자신이 내면에서 깊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을 따르라고 권합니다. 이 말은 사명이란 거창한 계획이나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됩니다. 어떤 이는 아이를 돌볼 때, 어떤 이는 글을 쓸 때, 또 어떤 이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이 명언은 삶의 목적을 밖에서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반응하는 생명력의 흔적을 찾아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라는 철학적 지침입니다. 그것은 결국 열정을 따르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 모두에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통찰로 이어집니다. 기억은 존재의 끈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밀란 쿤데라. 쿤데라는 기억이라는 주제를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문제와 깊이 연결시키며 탐구한 작가입니다. 이 명언은 단순한 감상적인 회고가 아니라 철학적인 진술입니다. 그는 기억이 단지 과거의 사실을 저장하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매개라고 말합니다. 개인에게 있어 기억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실마리입니다. 누구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정리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자신과 단절되고 정체성의 연속성이 붕괴되며 결국 존재의 불안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말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독재 정권은 항상 기억을 통제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지우려 합니다. 기억은 곧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는 유일한 길임을 쿤데라는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인간 존재의 본질뿐 아니라 역사와 진실을 지키는 실천으로서 기억의 중요성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유발 하라리. 하라리는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과거와 미래를 통해 끊임없이 파헤쳐온 인물입니다. 이 명언은 지혜와 지식의 차이, 그리고 사고방식의 정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판단력입니다. 하라리는 그 출발점이 질문에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질서, 규범, 전제를 의심하고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질문을 꺼립니다. 체면, 권위,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정답을 찾으라고 하지만 삶은 정답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요구합니다. 하라리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에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판단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건 깊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심하고 있으며 무엇을 묻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지혜의 시작점이며 더 나은 인간됨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정복한 자가 가장 위대한 전사다. 공자. 공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도덕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사회 질서와 인간의 품성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 명언은 외부의 적보다 더 강한 것은 내면의 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서 성공하려면 경쟁자를 이겨야 한다고 믿지만 공자는 자신의 욕망, 분노, 탐욕, 두려움, 나태함과 같은 내면의 요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자기 통제, 감정 조절, 마음 챙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무력이나 권력을 휘두르는 전사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갈고 닦는 사람이 더 강하다는 이 메시지는 현대 리더십, 자기개발, 정신적 성장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타인을 이기는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자기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은 대담한 모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시청각 장애라는 이중 고통을 딛고 세계적인 교육가, 인권 운동가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이 말은 그녀의 삶 전체를 압축한 선언이자 실천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안정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켈러는 안정만을 추구하는 삶은 생명이 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삶이라고 역설합니다. 모험이란 단지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맞서 싸우는 태도, 익숙한 것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이 말은 장애, 실패, 슬럼프, 사회적 소외를 겪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적 동력을 부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진로 전환, 창업, 예술 활동, 해외 진출 등 모든 새로운 길이 곧 모험입니다. 그 모험이 없다면 삶은 정체되고 퇴색되어 버리는 색깔 없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살아있다면 담대하라. 삶은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넓은 바다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된다. 마하트마 간디. 간디의 이 말은 인간 변화의 연쇄 구조를 완벽하게 요약한 표현입니다. 간디는 폭력이나 권력으로 억압하지 않고 의식의 변화와 비폭력적 행동으로 역사적 독립을 이끌어낸 리더였으며 그의 철학은 전 세계 시민운동과 자기개발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 하나하나가 세상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근본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반복적인 생각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말로 이어지고 그 말은 도전을 회피하게 만들며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운명을 형성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믿음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고 습관이 되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 명언은 작은 생각 하나가 곧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즉 생각의 무게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간디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모든 변화는 자신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실은 처음엔 거부되고 그 다음엔 조롱당하고 결국엔 자명한 것이 된다. 아서 쇼펜하우어. 이 명언은 진리의 수용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논리적인지를 보여주는 사회심리학적 통찰입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을 믿고 새로운 사실이나 진실이 등장하면 자신의 기존 관념과 충돌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그래서 진실은 처음에는 이단, 위험한 사상, 괴짜의 말로 무시되며 거부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조롱과 비난이 따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진실이 반박 불가능한 사실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과학혁명, 철학사, 여성인권, 인종해방, 기후운동, 기술혁신 등 거의 모든 진보의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갈릴러의 지동설, 다윈의 진화론, 슈바이처의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최근의 인공지능 담론까지 처음엔 미친 소리로 들리던 생각들이 결국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실을 거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진실의 편에 서서 조롱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침묵하는지를 보라. 쇠렌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의 고통, 인간의 내면, 책임의 무게를 철학적으로 탐구한 실존주의의 선구자입니다. 이 명언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보다 말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 입을 다문 선택이 그 사람의 가장 진실한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말하고 보여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SNS에서, 회의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기 위해 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찰과 가치, 고뇌는 대부분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불의를 봐도 말하지 않으며 또 다른 이는 고통을 겪고 있어도 타인을 생각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어떤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타인을 이해할 때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도 깊은 철학적 도구가 됩니다. 나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그 침묵은 용기인가, 회피인가, 존엄인가?